결국은 이제 디스크 입출력에 대한 요청들이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수시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그대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순서를 좀 바꾸면 좀 더 전체 작업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점이 있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순서를 좀 바꿔보자. 이런 스케줄링을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크에 대한 요청들은 이제 시스템 블록에 대한 읽기나 또는 쓰기가 될 텐데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디스크가 읽기나 쓰기를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보면 무슨 이제 디스크 헤더가 원하는 CD 디스크가 이렇게 이동해가는 데 걸리는 시간 그걸 뭐라 그러죠? 감색 시간, 시크 타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로부터 디스크가 회전을 하면서 원하는 섹터가 그 헤더 밑에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회전 지연 시간입니다. 그죠? 그 특별한 딜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지나가면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량을 읽어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트랜스포 타임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분량을 기록할 때 들어가는 시간. 그 세 가지 합의될 텐데 우선은 이제 그런 이제 전송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냥 아예 고정된 시간이고 회전 지연 시간은 이제 이게 이제 그 디스크가 계속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 헤더가 이렇게 이동해 갈 때에 마침 그 섹터가 이 헤드 올 때까지를 맞출 수 있으면 채우겠죠, 그죠? 야구공이 끝나고 때 섹터가 나와서 맞추는 것처럼 그러면 제일 좋을 때 그 상당히 고난도 이거 측정이 요구가 될 겁니다. 태세는 좋긴 하지만 조금 복잡할 거다. 대신에 이제 탐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동해 가는 거리를 따져보면 대략 실제 몇 개의 실린더를 건너뛰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의 대략수를 비례한다 이거예요. 물론 어차피 이게 이제 그 디스크 헤드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그 질량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정지해 있던 것이 가속이 돼서 이동을 하고 감속을 하고 정지를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총 시간이 될 텐데 어쨌든 가속 감속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다고 보면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그 실제 실린더가 이동하는 거리만큼을 갖고 우리가 그 시간이 그 걸리는 시간이 비례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거의 탐색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적용하는 것들이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는 이제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드 그냥 프로세스3 수시로 요청이 들어올 테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그 디스크에 대한 작업 대기 큐에다가 끝에다 추가하는 거죠. 추가를 하고 앞에 작업이 끝나면 제일 앞에 있는 놈을 또 정보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명령을 보내고 끝나면 또 다음 주 보내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퍼스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쇼티스크 타임 퍼스트 어쨌든 이동에 가긴 하되 현재 헤드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실린더에 있는 놈을 실린더에 있는 놈을 먼저 하고 멀리 있는 것은 나중에 하면 좋겠다. 그것 하나 이제 마음을 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스캔이라고 하는 것은 쭉 지나가면 다 한번 검사해보는 게 스캔이거든요. 그 스캐너, 이미지 스캐너를 보면 한 페이지 내용을 쭉 지나가서 찍어내는 그 스캐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디스크 헤드를 실린더 제로부터 끝에까지 쭉 지나가면서 그 뒤에 배질이 있으면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배질이 있으면 타고 끝까지 가고 헤드가 지나가고 난 뒤에 또 새로운 작업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헤드가 지나가고 난 뒤에 들어온 작업들은 반대로 포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다 타고 올라가고 그럼 지나가고 난 뒤에 버튼을 누른 사람들은 또 이제 내려갈 때 누구 세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엘리베이터는 올라갈 사람, 내려갈 사람 서로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올라가면서 쭉 다 처리를 들고 그 뒤에 도착한 사람들은 또 내려가면서 쭉 다 처리를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쨌든 센스를 할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스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캔을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한 건데 어쨌든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한 5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한 20층까지 올라가는데 저 위로는 아무도 버튼을 누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매일 쓸데없이 올라가는 시간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앞쪽에 뭔가 해야 될 일인지를 보고 즉 그 대기 큐상에 이후에 그 처리될 것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바로 반대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뭐 단순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개념적으로 스캔이지만 룩이 훨씬 더 현실적인 얘기죠. 그래서 스캔은 그냥 개념적인 얘기가 자율성이 룩에 나는 것인지 그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서큘러 룩은 서큘러 스캔, 서큘러 룩은 뭐냐면 그냥 그쪽 방향으로 갈 때만 체크하고 돌아올 때는 그냥 층으로 와버리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치면 쭉 올라가고 올라갈 때 다 태우고 차를 처리해주고 내려올 때 바닥까지 바닥에 내려와 버리는 거죠. 다시 올라가면서 내리고 그냥 내려오고 그게 이제 서큘러입니다. 그래서 스캔을 서큘러로 하냐 룩을 서큘러로 하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는 사실은 현재 그 요청되는 그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세서별로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서 먼저 해주자. 그래서 A2에 있는 것들 중에서 프로세서들이 우선순위 높은 게 있으면 이거는 먼저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사실 우선순위 부분은 이제 그거에 대한 성능을 높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에 것들은 좀 이렇게 작업들을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전체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비해서 우선순위 부분은 프로세서별로 프로세서의 우선순위가 높다면 그걸 먼저 해두자. 그 프로세서에 대한 냉각 시간이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디스크 입출력에 대한 속도를 높이는다는 차원보다는.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N-스텝 스캔하고 데드라인 스케줄러는 앞에 것들은 적절하게 좀 조합을 할 겁니다. 조합을 그러고 그 실제 쓰는 것들은 이런 걸 쓴다는 얘기죠. 그 가끔씩 이제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아까 스캔이나 룩이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기능을 추가해줍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그냥 그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이나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얘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들입니다. 이제 어쨌든 요청된 것이 이제 특정 실린더, 특정 트랙, 특정 섹터의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관심사항은 이제 그 디스크 헤드가 움직이는 시크 타임 요것만 관심이 대상이니까 실린더 번호가 몇 번이냐 요것만 이제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제 제일 안쪽 실린더부터 제일 바깥쪽 실린더까지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아래쪽으로 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헤드가 처음에는 50인 위치에 있다가 다음에는 90인 출력에 수리해주고 그 다음에 120인 출력에 수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헤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실제 이제 요청이 들어온 것이 만약에 실린더 번호로 봤을 때 이렇게 50, 90, 120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면 들어온 순서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헤드가 이동합니다. 따라서 헤드가 이동한 거리는 T자리수라고 치게 되면 1m에 오는데 70만큼 이동을 하고요. 만일이구나. 여기까지 오는데 40만큼 이동을 하고 다시 30만큼 이동을 하고 또 반대로 90만큼 이동을 하고 이쪽으로 70으로 이동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이동하는 거리를 합친 것이 전체 그 시선 타임에 대한 시간이 하고 이제 비하게 되죠. 그렇게 해봤더니 370분 되더라. 그러면 딱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한 거죠. 이걸 수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펄스트 컴, 펄스트 소드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부분이 하자. 그래서 현재 이제 50m에 와 있다고 보면 나머지 드론 순서는 이렇지만 드론 순서가 아니라 현재 기록도 가까운 거 50인데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뭐냐 봤더니 55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50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봤더니 55가 되겠고 그걸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60이 되겠고 이걸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 갔더니 실제로 이제 150,
아까보다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거진 뭐 반 가까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들어오는 것이 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하는 와중에 또 새로운 요청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계속 또 추가가 되게 되면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계속 새로운 그러니까 디스크 스케일 컨트롤러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요청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각 요청된 것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 겁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한 방향으로 쭉 가면서 처리를 하고 다시 가서 또 돌아오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52km 일단 바깥 방향으로 가는 처리하고 가능하게 되면 바깥 방향으로 가면서 50에서 처리하고 55 처리하고 60 처리하고 90, 100, 120까지 갔더니 없어. 돌아오면 되니까 40, 뭐 30, 20이 가는 거죠. 물론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가가 그 이후에 들어온 것들이 이 사이사이에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이 중간 끝에 처리가 되고 돌아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자리에서 오게 되면 굳이 끝까지 갔다 올 필요가 없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이후에 것이 없으면 그냥 반대로 오는 게 뭐 그 상식인 거지, 그죠? 그걸 그냥 여기 이러면서 앞에 걸 내다보고 그래서 룩이라고 붙인 겁니다. 내다보고 돌아오는 것을 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기표가 있는 것 중에서 전기표 얘기라고 하면 이 이후에 어떤 그게 실리는 값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반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대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캔이라고 하는 것하고 앞에 COT 식타임 코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앞에 게 한 150인데 반해서 영어는 210 정도 조금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룩을 하게 되면 뭐 어쨌든 좀 단축한 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큘러 스캔, 서큘러 룩은 반대로 돌아올 때는 그냥 가는 겁니다. 끝까지 하다 보면 이런 밸류가 되고 룩을 쓴다고 보면 이 자리에서 반대로 오면서 지금 가장 번호가 작은 데까지 왔고 이렇게 되죠. 대략 여기까지인데 우선 이것들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선 이제 퍼스트 컴 퍼스트 서버는 뭐 들어온 순서를 해주니까 공평을 갖기는 한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뭐 별로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OT 식타임 퍼스트 같은 경우는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왔다가 이를 시작하고 있는데 문제는 새로운 리퀘스트가 더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리퀘스트는 이 근방에 있는 것이 계속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것이 요청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새로운 요청들이 계속 이 근방에 있는 것이 계속 요청이 들어온다고 보면 계속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이쪽 것들은 아까 들어왔는데 아직 체크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하 현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스캔을 쓰게 되면 또는 룩을 쓰게 되면 그런 기하 현상이 있는 거죠. 어쨌든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에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룩을 쓰게 되면 어쨌든 일단 갈 때 반드시 한번 처리를 하고 또 돌아갈 때 한번 처리를 하고 해서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한번 갔다가 오는 시간까지만 기다리면 차례가 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기한 현상이 없다. 그리고 성능 부분은 어쨌든 뭐 조금 틀렸을 거지만 큰 차이는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제 가운데 영역에 있는 것들하고 양쪽 끝에 있는 것하고 조금 약간의 기대가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이쪽 끝에 있는 놈은 한번 갔다가 와야지만 한번 차례가 오고 또 한번 갔다 와야지 저게 차례가 오는데 중간에 있는 것은 어때요? 지나가면서 한번 처리해주고 들어가면서 한번 처리해주고 이중으로 서비스 받는 시간이 두 번씩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것마저도 공평하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갖다가 서로 올 때는 그냥 와서 이렇게 가자. 그래서 서큘러 룩을 하게 되면 정말로 실제 이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상관없이 균등한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보면 어떤 프로세서가 파일 인기 쓰기를 요청하는데 이 프로세서가 요청한 그 파일이 하필이면 디스크상에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조금 늦게 체크할 수 있고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성능을 높이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이 프로세서가 하필이면 어느 기퉁에 있는 그 파일이 어느 기퉁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가지고 이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겠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 스케줄링 지금까지 한 얘기는 오로지 디스크 입출력에 대한 속도만 이제 전체적으로 높여보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프로세서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을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그 실시간 시스템들 프로세서별로 아주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천천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거보다도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중요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용도라고 하면 기본 다 무시하고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어가 이제 보면 이제 룩이나 스캔이나 이런 용어가 사실은 이게 널리 쓰긴 하는데 이게 특정 책에서 이 용어를 쓰면서 그냥 국내에서는 거의 그냥 이걸 이름을 쓰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왜 공동책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실루사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용어를 쓰면서 이게 그냥 국내에서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냥 표준처럼 내버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무슨 시험 문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용어는 아닌데 그냥 국내에서 그냥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스케일이나 룩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비교적 아까 서큘러 룩 같은 경우를 실질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근거해서 이제 좀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디스크 용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조금 좀 그래야 될 얘기를 달라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도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있던데 그 디스크라고 하는 것이 디스크라는 게 공간이 생겼고 이런 주제에서 연동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N이니까 이렇게 쏟아갈 수 있기 때문에 N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는 공간 도로 되고요. 아까 실린더 번호가 0번 실린더부터 9번 실린더까지 번호를 매겨놓고 왔다 갔다 하는 데였는데 이게 예를 들어 가운데쯤 중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에 여기에 있는 요 기록하는 공간하고 이 동심원상 기록하고자 하는 용량이 한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기록할 수 있는 용량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든 나눠가지고 안쪽은 예를 들어서 한 트랙당 예를 들어서 100개 섹터를 기록했다라고 하면 이 바깥쪽 우선 한 트랙당 2개, 200개의 섹터를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실제 디스크도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존을 나눠가지고 안쪽 존이냐 중간 존이냐 바깥 존이냐 존을 나눠서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커지게 되면 어쨌든 이 실린더 개수가 많아지게 되고 실린더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동심원상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걸 좀 더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운영시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떤 블락 번호만 갖고 생각을 하고 이걸 가지고 항상 실린더 번호, 트랙 번호, 섹터 번호를 이제 환산을 하는 걸로 이제 했는데
그 판단하는 함수가 조금 복잡이겠죠, 그죠? 판단하는 함수가 조금 달라진 뭐 저기 하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선 이제 그 n단계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일정한 그 개수를 이렇게 그룹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개씩 또는 4개씩 해서 그들 간에는 그 스캔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룹 간에는 순서대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질 요청이 들어온 것은 가능한 한 원질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를 놓고 스캔을 쓸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뭔가를 쓸 게 아니라 일반 식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앞에 들어온 것들 예를 들어서 4개씩 잘라가지고 이거 먼저 처리해주고 끝나면 다음 4개 잘라서 처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들어온 순서로 몇 개씩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럼 그 4개에 대해서는 들어온 순서대로가 아니라 스캔 방식을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단위가 1이라고 하면 한 개씩 묶어서 처리하고 끝난 다음 걸러가는 얘기는 뭐 플러스보다 같은 거죠. 한 개씩 묶어서 순서를 처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n 값이 아주 커서 이제 전부 다를 포함한다고 하면 전체를 한 묶으로 봐서 스캔을 처리하는 거니까 그냥 스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n 값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원하는 수능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겠다.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이제 보통이 들어오는데 3개씩 그룹핑을 했다. 그러면 일단 앞에 3개를 먼저 처리해주고 그 다음 3개 처리하고 그 다음 3개 처리하고 이렇게 순서 처리를 하되 그 3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스캔을 쓰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50, 90, 120원, 50, 90, 120원 이렇게 가면서 해주고 그리고 30, 120원 하면서 100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10을 해주고 20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해보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먼저 들어온 것이 100채로 먼저 처리가 된다. 따라서 이제 이런 이렇게 하게 되면 기하의 영향을 못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 용량도 크고 이렇게 디스크 출력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게 되면 좀 더 효과가 되더라. 그래서 용량도 커지고 그다음 뭐 디스크 속도도 빨라지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데드라인 스케줄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급을 쓴다. 대신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건 그냥 먼저 처리해주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난 시간이 된 것은 일단은 먼저 해주고 정상적으로 셔플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여기 보면 그 기준이 1개의 경우에는 0.5초를 기다리면 0.5초까지는 기다려야 돼. 0.5초를 초과하면 먼저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쓰기는 5초 동안 기다려도 5초 이상 기다리면 먼저 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0.5초 다 좋은데 하필이면 읽기는 0.5초를 주고 쓰기는 그거는 10배를 줬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건 어쨌든 이유가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읽기는 5초 이상 안 기다려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쓰기는 5초까지 기다려도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왜 쓰기를 굳이 저렇게 길게 줬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문제는 몰라도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죠. 하여튼 그냥 뭐 그렇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왜 저렇게 쓸까? 어쨌든 그 배경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현재와 같은 OS가 모양을 갖추게 된 것도 나름대로 뭐 히스토리가 반영해서 이유가 있듯이 이런 식으로 장르가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읽기는 요청 들어온 거마다 다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빠르고 쓰기는 좀 여유 있었고
쓰기는 이제 조금 자세하게 천천히 하여튼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읽기는 이제 스케줄러 요청 들어온 순서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는 게 우선이니까 빠르게 해도 상관없는데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청된 순서도 있고 하지만 읽기보다는 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기가 읽기보다 덜 긴급하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건 맞는데 쓰기가 읽기보다 덜 긴급하다. 왜 그럴까? 인구수가 읽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읽기가 더 많다고? 인구수가. 읽기가 더 많다. 사용자가 다양한. 좀 사용자가 읽기 요청하면 사용자가 바로 그거를 봐야 돼요. 사용자가 보는 프로세스인데 그 얘기. 읽기는 요청을 하면 뭔가 데이터가 와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 데이터를 갖고 이제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쓰기는 일단 쓰라고 요청해놓고 프로세스가 자기 일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써도 상관없는 거죠. 프로세스가 자기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 뭔가를 기록해라 해놓고 그 다음에 기록은 언젠가 태우면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는 자기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기에 대해서는 조금 넓게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읽기는 역시 읽기가 이루어져야지만 프로세스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 사람이 직접 본다 보면 진행되어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뺀당에서 이제 뭐 4개씩 묶었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데드라인 스케줄러를 이제 쓴다고 보면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서큘러 룰을 쓰기 때문에 번호를 보고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스케줄을 하고 다시 이제 그 반대 끝까지 돌아와가지고 또 돌아가면서 이제 처리하게 될 텐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기다린 것들을 이제 먼저 해주자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그림 조금 더 다르게 바꾸는데 필드 보너스는 이렇게 있지만 이제 거기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큐에 기다렸냐 하는 시간이 있다고 보면 어쨌든 이제 먼저 50을 처리하고 55를 처리하고 나면 처음 타임 제로에는 바로 서 있는 시간만큼을 기다리게 됐는데 데드라인이 20을 줬습니다. 2개를 처리하고 나니까 이제 그 값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18은 20이 됐고 16은 18이 되고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이놈이 지금 이제 먼저 20이라고 하는 데드라인 부착을 했어요. 따라서 원래는 이제 이 자리에서 먼저 60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아직 도착한 지 얼마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60을 먼저 하고 한 60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성능을 좀 높이는 작업을 하면서도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약간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스케줄링이 되겠고, 디스크 스케줄링이 되겠고, 구체적으로 서큘러 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해는 이제 책에 나와 있고, 나중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 말고도 이제 좀 기능을 높여주는 것들이 이제 뭐가 있을까?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디스크 캐시입니다. 캐시하고 딜레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디스크의 입출력 해외 작업들이 잔뜩 있으면 그걸 어떤 순수로 할까? 이걸 조정하는 작업이 조금 전에 그 디스크 스케줄에 있다고 하면 아예 읽기나 쓰기 자체를 좀 더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디스크 캐시, 스톤이 버퍼 캐시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제 프로세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여기가 이제 커널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프로세스들이 어떤 식으로든 여기다가 뭔가를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은 이제 OS라고 요청하게 되겠죠. 그럼 OS는 여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일단은
이것을 포함하는 어떤 블록을 디스크에서부터 읽어와서 여기다가 채운 다음에 이만큼을 여기다가 다시 복사해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널 속에 이 디스크 읽기를 위한 또는 디스크 쓰기를 위한 블록 크기 단위만큼의 버퍼를 여러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가져와서 필요한 것을 복사해 주게 될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이렇게 읽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한번 복사해주고 버리지 말고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일단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또 읽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또 요청하는 데는 하필 그 파일 그 다음에 또 읽어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다시 볼 게 아니라 아까 이 가 읽은 것 중에서 이만큼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복사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나는 것을 커널에다가 갖고 있으면서 계속 앞에서 요청한 그 같은 그 블록 속에 들어있는다고 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디스크 읽기를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 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정한 개수만 10개면 10개 또는 뭐 100개면 100개를 갖고 읽게 되면 프로세서 한 개만에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이 막 요청할 겁니다. 프로세서들이 여러 개가 막 요청하게 되면 각각이 이것저것 막 요청할 텐데 그들이 요청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어쨌든 이 커널에 갖고 있는 그 버퍼 속에 있는 거면 그것을 따라서 그냥 바로 복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어쨌든 새로 계속 요청이 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 이 속에서 뭐 예를 들어 몇 개가 있을 텐데 이 속에 찾을 수가 없으면 새로 앞에 어느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이 자리에다가 새로운 하나 더 넣어야 되겠지. 어차피 계속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요청이 온 것이 이 속에 없으면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버리고 새로운 거기다 채워놓고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버퍼 캐시에 어떤 것을 여기다 남겨놓을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역시도 그 앞에서 그 디멘더 페이징에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 할 때 어떤 것을 아웃시킬까를 결정하다 여기서 몇 개가 있으면 어느 것을 치울까. 이것도 이렇게 선택이 중요한 이제 또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다. 여기서 아마도 AIU가 비슷하게 빠져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된 버퍼들은 아마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사용한 지 오래된 것들은 이제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치 램에서 오는 그 캐시 메모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램에서 말하는 캐시 메모리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들을 이제 결국은 디스크에 있는 내용들을 이 캐시 크기만큼 갖다 놓는 거지. 이게 뭐 10개면 10개, 분량만큼 갖다 놓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복사해주고 없으면 일부를 치우고 새로운 것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디스크 캐시 또는 버퍼 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캐시 자체를 이제 쓰게 되면 결국은 읽기에 대한 캐시를 줄여줘야 됩니다. 아까는 실제 디스크의 읽기 요청이 온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전달을 보면 거였고 그렇게 되면 아예 읽기 자체의 횟수를 아예 줄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높일 수 있겠다. 그럼 이 캐시를 얼마만큼 쓰는 게 좋으냐? 이것도 또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디스크 입출력이 많으면 그 캐시를 가능한 크게 만들어 놓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이 캐시 크게 하면 전체 메모리 중에서 이 커널이 캐시를 많이 쓰게 되면 프로세스를 쓰고자 하는 영역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 적절한 것이 뭐냐? 이제 기능들을 선택해야 되겠고 요즘 이제 OS들은 보면 이 디스크 캐시 사이즈를 가려시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들이 쓰는 메모리 용량이 기본적으로 많지 않으면 캐시 좀 늦었다가 프로세스들이 많이 쓰면 또 좀 줄였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기능을 많이 쓰게 되겠고 그래서 디스크 캐시 자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입출력에 대한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디스크 읽기에 대한 성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이제 목적이었고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저기 앞쪽에서 보면 그게 I/O 인터넷이라는 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좀 모르겠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여기다가 이제 읽어달라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디스크 컨트롤러에게 이 프로세스에게 직접 여기다가 읽어달라고 만약에 명령을 줬다고 치면 디스크 컨트롤러가 읽어달라 여기다가 픽한다 치자 이거죠. 그럼 여기다가 가져와서 복사하는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으니까 직접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이 읽기가 디스크 읽기를 하고 있는 이 대상의 이 메모리는 수압 아웃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 수압 아웃되고 다른 프로세스로 들어와 버리면 뚱뚱한 말씀만 그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출력 작업을 진행 중인 메모리는 수압 아웃 대상에 빼줘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디스크 캐시를 쓰니까 그 고민이 없어져 버린 거죠. 어차피 커널에만 일단 디스크 컨트롤러를 읽어내고 이건 커널에 있는 내용은 수압 아웃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IoT 인터넷 문제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쓰기도 그냥 그 요식 올 때마다 쓰지는 말고 좀 지연을 시켜보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이거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코스 A를 이제 쓰다가 요청하게 되면 결국은 디스크에 쓰려고 하게 되면 요마 여기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디스크의 요번에 이렇게 써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나머지 부분은 바뀌면 안 되고 요것만 새로운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음을 읽어와서 요것을 여기다가 수정을 하고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디스크에는 다른 부분은 안 바뀌고 여기만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 그 다음에 다시 프로세서가 또 쓰기를 또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일의 그 다음 명령에 요만큼을 또 뭔가를 또 새로 써달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또 읽어와서 요것을 또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요만큼을 다시 쓰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디스크 상에 같은 블록에 또 쓰기가 되게 되면 앞에 쓰기 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서 이제 그 디스크 캐시에다가 어쨌든 이 내용을 써야 될 한 블록만큼 먼저 읽어온 다음에 필요한 내용을 계속 수정해놓고 갖고 있는 걸 이만큼 수정했다가 또 수정하는 내용 수정했다가 그래서 마지막 최종 번호를 이것만 배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쓰기를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쓰고 난 뒤에 다시 또 쓰라 그러면 다시 또 읽고 와서 또 쓰고 갈 게 아니라 여기다가 최대한 다 수정을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록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쓰기 횟수를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요청이 왔다고 해서 바로 수정해서 쓰지를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뭐 그냥 쓰기 요청을 왔으니까 오케이 내가 쓸게 그러고 그냥 쓰기 성공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커널이 아직 쓰기를 하지 않고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연 기록이 되겠고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쓰기에 대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쓰기에 대한 시간.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성능 개선은 되는데 어쨌든 이제 디스크 캐시하고 맞물려 가지고 같은 캐시에다가 이걸 쓰면 되겠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또 갖고 있으니까 디레이드 라이트가 했는데 이것도 누군가 다른 프로세스에 끌려가라고 하면 또 디스크 이걸 그냥 해주면 되는 거죠. 캐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제 성능은 개선은 되겠는데 문제가 갑자기 전원이 나왔을 때 이게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쓰라고 요청이 못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아서 쓸게 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그 사이즈 입장에서는 다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사실은 커널에서 메모리에 정하고 있었고 실제 디스크는 쓰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이 나와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거지. 디스크에 기록이 안 돼요. 나중에 설명하고 봤더니 데이터가 잘 끝났는데 왜 이렇게 내용이 없어지는지 그런 거지. 그래서 디레이드 라이트는 그게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원이 나가게 되면 이 디스크에 들어있는 내용이 단순히 이렇게 데이터가 해결이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아니고 이 디렉토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니까 데이터가 막 그 자료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 검사해 줍니다. 그래서 PC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전원을
그냥 크게 되면 정상적으로 셧다운 하지 않고 그럼 다시 킬 때에 막 검사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딜레이드 라이트를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한 경우, 즉 전원이 갑자기 나간다든지 뭐 가다가 실수로 그냥 발로 차서 이렇게 피가 뽑아진다든지 그런 식의 환경에 있는 시스템은 딜레이드 라이트는 안 사용해 주겠죠. 뭐 속도 조금 느리면 어때? 안전하게 중요하죠. 대신에 그 컴퓨터실에 잘 그 서버나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그 전담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365일 동안 술도 이렇게 정리 안 나가게 하는 다른 시스템은 이 딜레이드 라이트 쓰게 되면 숨는 제품도 되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즈나 이런 것들 초기 버전은 아예 딜레이드 라이트를 안 썼어요. 지금은 또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갑자기 크게 되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스템 종료 딱 눌러서 셧다운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그냥 전원 크게 되면 다시 한번 검사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딜레이드 라이트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용도에 따라 가지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시스템들은 기능기로 쓰게 되면 수능 효과가 많이 나오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이렇게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같은 파일에 소속된 것들은 가능하면 인접한 밑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번에 56KB 큰 단위로 파일을 그냥 파일을 설정해주는 볼 수가 있고 또는 그냥 막 사용하고 난 뒤에 아마도 윈도우에서 오는 히스토리 소환범이라는 게 있죠. 이거 하게 되면 같은 파일을 인접한 주소로 다 이렇게 이제 예측시켜줍니다. 위치를 막 다시 보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같은 파일은 인접한 위치에 이수로 주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쓰고 있지 않은 비어있는 블록들은 또 한쪽으로 딱 몰아주고,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 디스크 입출력 성능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스케줄링을, 디스크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순서가 바뀝니다. 그럼 순서가 바뀌게 되면 무슨 문제는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읽기 간의 순서가 바뀌면 예를 들어 프로세서 A가 뭐 같은 내용을 프로세서 A가 먼저 읽으라고 요청하고 프로세서 B가 나중에 읽으라고 요청했는데 순서를 바꿨으면 이건 문제가 없겠죠. 사실 읽기이기 때문에. 근데 쓰기가 끼어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파일에서 프로세서 A는 쓰기를 하고 프로세서 B는 읽기를 해요. 그래서 A가 먼저 쓰기 요청을 하고 B가 나중에 읽기 요청을 했으면 A가 기록한 내용이 읽기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스케줄링을 통해서 바꿔버렸더니 B가 먼저 읽어하고 A가 나중에 쓰게 되면 B가 읽은 내용은 옛날 값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쓰기를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먼저 쓰고 B가 나중에 쓴다고 하게 되면 B가 쓴 것이 최종적으로는 안 되죠. 근데 스케줄링에 의해서 순서를 바꿔버렸더니 B가 먼저 쓰고 A가 나중에 쓴다고 하게 되면 A가 남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약간씩의 그 시간적인 차이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원래 프로그램에 그걸 반영을 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프로세서 A, 프로세서 B를 언제 어떻게 실행을 하고 이런 걸 언제 읽기 쓰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시간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처음부터. 약간의 시차에 의해 가지고 요놈이 먼저 쓰고 이런 나중에 써졌어야 되는데 스케줄링의 순서가 바뀌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게 되면 정말로 항상 그렇게 시간이 거기 맞게 실행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레이스 컨디션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프로그램 작성할 때에 그 쓰기와 쓰기 또는 쓰기와 읽기 간에 어떤 게 먼저 하고 어떤 게 뒤에 해야 되는지를 잘 동기화 시켜줘야 됩니다. 다른 방법에 의해가지고 그 동기화 시키는 방법이 이 유도에 나올 세마스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먼저 기록을 하고 난 뒤에라야지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순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별도로 프로그램상에서 동기화 방법을 이용해서 명시를 해줘야지 실제 쓰다 보니까 합수를 이렇게 진행이 됐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스 컨디션 문제는 사실 우리 고려 대상이 아니다. 상관없다.
만약에 웨이스트 컨디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동료가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